네,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시작돼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임하게 됩니다. 장관이 내일 모레 13일 2시에 코엑스에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행사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네,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행사에 네, 참석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개화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어서 네, 참석은 못하고요. 그래서 네. 영상으로만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 강사들이 지금 머리를 깎고 길에 나앉아 있습니다. 예, 날 추운데 많은 청년 예술 강사들이 머리를 깎고 비상각오로 이번 예산에서 본인들의 인건비 예산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3년도에 574억이 50% 깎여서 올해 287억이었고요. 내년에 좀 올리신 예산은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8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저는 사실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가서 어떤 형태의 축사를 하실지 좀 걱정이 됐어요. 대회사를 하실 텐데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이었고 장관님께서 이전에 15년 전에 장관 재임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의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문체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후배들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던 사업이 15년 만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체부의 입장 변화는 정말 대단히 저희들이 걱정하고 또 다시 복원돼야 될 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말씀 올리면 올 4월 24일 날 세종시에 있는 박연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크에서 장관님께서는 24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문화예산을 내년에는 모두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때 삭감된 예산들이 뭐냐면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 62억,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 50억,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8억,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 5억, 영화 분야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 지원 사업 30억, 한국 영화 차기작 기대 개발 지원 28억, 지역 영화 문화재 활성화 지원 사업 8억 등 이런 사업들이 23년도에 있었던 예산들이 다 전액 삭감되었던 건데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4달 지난 24년 4월에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을 다 내년에 25년도에는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 방향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어 왔던 정책 지원 사업, 문화의 뿌리 사업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의 뿌리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그렇게 바로 결정하셨다가 불과 4개월이 지나서 내년에 내가 전액 살려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관님의 태도는 저는 정책은 방향이어야 되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정책이 예산으로 한번 탁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이 회복되더라도 대단히 복원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장관님과 문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네. 아니 혹시 더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말씀해 보세요. 네네.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거의 100% 동의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올해 삭감된 예산은 사실은 제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목표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것이 가장 기초 종목이고 기본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대부분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술 강사 문제는 저도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데 한 20년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해보면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도 이런 데는 스스로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체부가 간섭하지 말아달라.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예술교육 하겠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다른 장관님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네. 지난 국감 때도 지적됐듯이 장관님께서 글쎄요. 그때 네. 문체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 하나 보내놓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판단에 좀 아니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거론하신 몇 개의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복원했지만 일부 복원한 거죠. 전체가 좀 복원된 것도 아닙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 사업에서 네. 광역 교육감들의 선의에 의지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돼서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기간 뿌리 사업들 예산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될 사업들은 탁탁 단절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벤트성 사업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한 번 하고 나서 사라질 만한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보면 어울림 한국문화 페스티벌 30억, 대형 한류 종합 행사 79억 9천, 외래 관광객 체험 콘텐츠 다변화 사업 104억, 심지어는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 5억 7천, 이렇게 단편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안에 예산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이 뿌리의 예술 지원 사업들이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이번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복원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 KTV 이따 이후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어쩌다가 문화예술 사업에서 특히 문체부가 쓰는 예산들이 이번 KTV 황제 관람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의 보신을 위해서 예산을 쓰이는, 그것도 예산 처리도 엉망으로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주가 중심의 예산 편성 사업들이 더 만들어지는지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이제 새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여간 예술 강사 문제는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번 국회에서 만약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면 각 시도별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시도의 관계가 조금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리고 정부의 기조 자체가 지역 사업, 이관 사업으로 딱 분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거의 손대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역 영화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로 이게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년도엔 저희가 생활 예술을 정말 많이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강사나 뭐 또 늘봄 교실의 강사나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